안녕하세요. 오늘은 12주차 벤처와 리더십 1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권한 위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11주차 때는 이제 10주차 수업을 해서 10주차 그 주차에 영상을 올려놨는데 혹시 못 본 사람 있으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고사 레포트를 잘못 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명단을 공개를 지난 회차에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회신이 없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더의 권한 위임이라는 부분인데, 리더가 권한을 위임을 할까요? 위임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어떤 동아리의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된 상태에서 내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일까요? 내가 아빠가 됐어요. 내가 엄마가 됐어요. 내 아빠나 엄마에 대한 이제 권한이 있죠. 그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한다. 아빠의 권한을 엄마한테 위임하거나 아들한테 위임하거나 딸한테 위임하거나, 또는 이제 엄마가 엄마의 권한을 남편한테 위임하거나 아들한테 위임하거나 딸한테 위임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 이사가 또는 부장이 또는 대표가 그 권한을 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위임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이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요. 이제 대통령이나 왕 같은 경우 자신의 권력,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매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쉬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권한을 위임을 잘 하면 도움이 되고 잘 못하면 도움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리더가 그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잘 양도를 하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잘못 양도를 위임을 하면 그것 또한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권력은 리더라고 하는 그런 권한, 권력 이런 거는 옛날에 아버지 또는 왕이 자식한테도 자신의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다. 자신의 권력에 자식이라도 도전을 하면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권한과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권한, 권력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독재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알 수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 독재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우리가 배우기에는 독재는 매우 나빠요 라고 배웠어요. 근데 독재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는 이제 독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처럼 이렇게 하는 절대 군주가 있는 그런 시대 도 있죠. 자, 그렇게 하는 시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민주적인 사회, 민주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자 라고 하면 그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냥 다수결의 원칙일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이러한 이제 부분들 항상 양립을 하죠.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재, 절대 군주 시대에서 살다가 자유가 없던 시대에서 자유가 생기는 자유주의 국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이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자유주의를 선택을 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시 공산주의가 되거나 또는 독재국가가 되는 그러한 형태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나라만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죠. 그런 나라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왜 발생했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망하고 공산주의가 됐을까요? 또는 사회주의가 됐을까요? 그럼 사회주의가 좋을까요? 공산주의가 좋을까요? 민주주의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죠. 공산주의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배급을 받아서 생활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내는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되려면 그 민주주의가 하고자 하는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의 시민의식, 도덕의식들이 높은 상태의 수준에 있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준이 낮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수준이 없으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래서 선동에 휩쓸려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 내가 정말 올바른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그때 기분에 맞춰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잘 지낼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화가 많이 나거나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거나 할 때 선택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올바른 부분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수업에서 리더의 권한 위임도 마찬가지예요.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 대상이 있겠죠. 그 사람의 수준,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수준에 따라서 리더의 권한을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위임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리더가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한 위임을 하려면 어떻게 권한 위임을 하고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권한 위임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다.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한을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타인을 일정한 부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는 거죠. 그 업무, 사무가 됐든 다른 모든 일이 되었든 위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그래서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한 위임이다라는 거고요. 그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알아보면 자신의 권력, 힘,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럼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 권력과 의무는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면, 위임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맡은 부분만큼의 권한, 권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권한 위임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목표 또는 조직이 원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게끔 통제하고 지시하고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이죠. 그렇게 못했을 때는 그 책임도 또한 리더가 많은 부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을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리더가 적성에 맞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십 차원에서의 권한위임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을 위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을 의뢰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가 시키는 것만 하면 무력감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군대에 처음 가면 시키는 것만 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무력해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제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권한이 많아지면 군대 생활도 할 만한 걸, 밑에 쫄병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고 그러는 거를 보면 이것도 할 만하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등병부터 하다가 하사관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한위임을 받게 되면 이제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일부의 스트레스는 또 해소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강한 업무 의욕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도 향상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리더십 차원에서의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권한을 위임을 하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나 공산주의나 또는 사회주의가 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서 어떠한 위에서 하라는 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권한위임의 구성 요인을 보면 권한위임의 구성은 의미와 역량과 자기결정력과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첫째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권한위임을 받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량이라고 하는 건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 높은 부분에 대한 믿음, 높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하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잘하겠다. 그 능력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자기 결정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량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자기 결정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뭐 회사 같으면 내 권한으로 조퇴를 시킨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급여를 올려준다든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권한을 받았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 통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의 구성 요인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권한 위임의 효과는 이렇게 됩니다. 권한 위임의 효과는 효율적인 조직의 관리가 가능해져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큰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운영에 혁신을 위한 저변 확대가 가능하죠. 그래서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서의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게 돼요. 스스로 하려고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상하 대인 관계의 능력이 높아지고 집단 의사 능력이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의사 결정 능력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직적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탄력성이 증대가 되고 조직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조직 풍토가 개선이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층 조직인 공공부문과 정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권한 남용 등의 문제점이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한테 권한이 세다 보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한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부서로 나눠서 권한을 배분을 하죠. 그래서 셋이 균형을 이루면서 할 수 있게끔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도 하고 하면서 국가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는 입법과 국회죠. 사법, 법원과 검찰, 행정, 대통령의 수반으로 한 행정 이렇게 세 개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셋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쪽의 권력이 세지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적인 의사결정과 중앙 집권적인 경영 방식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한위임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권한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보도록
토니 셰이라는 사람을 아나요? 토니 셰이. 어느 나라 사람처럼 생겼나요? 어느 나라 사람처럼 생겼죠? 자, 토니 셰이. 이 사람은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이. 그래서 이 토니 셰이는 대만의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랐어요. 미국에서 자랐고 이 친구의 이력을 한번 보면 대학교를 다니다가 창업을 조금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창업 및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은 이제 오라클에 입사를 했는데 너무 쉬워서 쉬운 일이라서 바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보면 이제 회사를 졸업하자마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계약을 해서 다니게 됐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창업을 결정하고 24살에 창업을 합니다. 링크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제법 돈이 벌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회사를 사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났어요. 이 회사를 사게 되겠다라는 회사가 나타나게 돼서 그래? 그러면 그 회사를 팔아야지 라고 해서 이 회사를 판매를 합니다. 2년 만에 이 회사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이 회사를 팔았는데 이 회사를 팔고 나니까 돈을 제법 벌게 되었어요. 아마 직장을 다녔으면 아마 그만큼 벌지 못했을 거예요.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2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천억 원 정도의 매각 대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3천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은 회사를 설립을 해서 회사를 팔아가지고 3천억을 본다. 그러면 그것도 2년 만에 회사가 직장을 다녔으면 만져보지도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돈. 3천억 원이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예요. 3억짜리 집을 1000채를 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시골에 내려가면 한 마을에 100가구도 안 살죠. 한 50가구밖에 안 사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형태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판매를 했는데 회사를 판매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에 1년 동안은 남아서 업무 인수인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회사를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에 남아서 1년 동안 회사를 돌봐주거나 업무 희생을 해주면 3천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금 퇴사를 하면 32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1년 더 일을 하고 3천억 원을 받을 건가요? 아니면 바로 퇴사를 하고 32억을 받을까요? 고민되죠? 어떻게 되나요? 3천억 원을 받아야죠. 3천억 원. 그쵸? 3천억 원을 받아야 어마어마한 3천억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쵸?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평생토록 3천억 원을 본 사람도 없어요. 본 사람도. 3천억 원이라는 돈을 본 적도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토니 세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토니 세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3천억 원을 포기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해서 32억 원을 받는 형태의 계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난 32억만 있어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로 그만둬서 32억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죠. 바로 사직을 한다.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냥 바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돈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포기를 했다는 것이 이 손시에이라고 하는 친구의 대단한 능력을, 대단한 철학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자서전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남는 거는 굳이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일정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3천억 원을 포기를 하고 36억만을 받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창업을 했어요. 회사를 팔고 다시 또 창업을 한 거죠. 무슨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아까는 IT 회사예요. 링크 익스체인지는 IT 회사. 자,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무슨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포스. 무슨 회사일까요? 무슨 서비스를 하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 부분을 보면 알듯이 무슨 부분이냐면 이 부분,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무슨 모양 닮았나요? 자포스의 약자인 Z도 있네요. 자, 이거는 무슨 모양의 약자의 형상이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에 대한 아이콘화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포스라고 하는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 즉 다시 말해서 자포스닷컴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온라인 판매하는 신발 회사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죠. 그래서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고요. 자, 이 회사는 여기 있는 직원들의 얼굴 표정을 보듯이 근무하기가 매우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근무하기가 좋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 신발을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왜 또다시 창업을 했을까요? 신발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그마한 의류라든지 이런 거 액세서리까지 판매를 하지만 주된 거는 이제 신발 판매해주는 홈페이지다 라는 거예요. 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자, 무엇을 했냐 하면 이제 26살, 2년 후부터 36살까지 10년 동안 이 온라인 신발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이 회사를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신발을 팔아서 연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어요. 매출이에요. 자, 매출이 1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마진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마진. 이윤. 여기에 10% 될까요? 10%?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꽤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직원도 16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600명을 고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쇼핑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대단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회사를 다른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어요. 이 회사를 샀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매출이 12억 달러면 1%면 1억 달러고 아니지 얼마일까요? 12억 달러에 10%면 1억 2천이고요. 그래서 1억 달러 20%면 2억 달러 이 정도 되는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2009년에 아마존에 매각을 했는데 12억 달러 그냥 매출의 그만큼을 받아서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간에서 매년 1억씩 1억 달러씩 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엄청 큰 규모의 판매한 거죠. 젊은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부분을 보면 대단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을까요? 돈을 번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돈과 가치는 같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에 돈을 지불하죠. 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뭘 했냐면, 그때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지만 거기 CEO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 12억 달러를 가지고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 중에서 4천억, 거의 30% 이상의 돈을 들여서 다운타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운타운 프로젝트. 다운타운 프로젝트는 뭐냐면 라스베가스 근처에 폐허가 되어 가는 그러한 마을이 있는데, 그러한 동네 마을을 구매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곳이 있으면 구매를 해서 거기에 다운타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살리자 라고 하는 그러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프로젝트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자포스 본사가 여기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러한 형태의 프로젝트들대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던 도시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권한을 위임을 하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써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인 공헌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굉장히 멋있죠? 여기 위에는 이렇게 돔 형태로 되면서 여기 LED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멋진 형태의 도시를, 그것도 큰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끝까지 간 서비스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극단까지 가서 고객을 감동을 주는 것까지 하는 형태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에서 38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처음 듣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의 고객과 7시간 28분 동안 통화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를 다 받아주고 화를 안 내고 7시간 28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업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오늘 일을 못했느냐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율성을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통화는 5분 안에 끝내야 돼 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는 그런 거 없이 누구나 와서 신청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고객센터에서 주문을 받은 거를 배송을 해주거나 그러는 것도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슬픈 부분이나 고민이 되는 부분도 들어주는 거, 그리고 신발 가게가 자포스 말고 다른 회사가 더 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회사도 알려주고 연락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과 7시간 28분 통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기업들은 감당이 하기 힘든 내용이죠.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전화통화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7시간 28분 동안 통화를 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은 사례 중에 피자집을 찾아주는 거, 신발 가게 전화해가지고 피자집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피자집도 알려주고 경쟁 상품의 가격하고도 비교도 해주고 우리 거보다 다른 신발 가게가 더 싸네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했는데 자율성을 주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고객하고 친절하게 해. 우리 거에 대해서 안 물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에게 친절하게 해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율성을 각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시간에 통화하고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줬다 하는 부분이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을 신발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배송이 되는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포스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선물을 사드리려고 신발을 사서 배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오는 동안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걸 반품을 하고 싶은데 반품을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직원이 고객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 그 부분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지요. 신발은 당연히 반품을 하시면 환불을 해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만 한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직원이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장소까지 찾아가서 꽃다발을 드리고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신발을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포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감동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케팅에 좋은데 진심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그 개인의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자율성을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10% 최저가 보상제도 실행을 했다가 또 그만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궁금하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다는 거죠. 매우 좋은 내용이죠. 근데 서비스 면에서는 매우 좋은 내용인데 24시간을 4개조로 나눠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죠? 6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죠. 내가 직장을 8시간 가는 게 아니라 6시간만 가고 월급도 많이 줘. 그러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포스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콜센터 전체에 직원이 정직원이에요. 보통 이러한 그러한 콜센터 또는 간단한 상담을 해주거나 응대를 해주는 부분은 보통은 정직원 안 하고 계약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정직원으로 했다. 자포스는. 그래서 특징을 보면 거기에 사운이에요. 사운. 우리 회사의 목표, 비전 뭐 이런 것들이죠. 서비스를 통해 와우 경험을 선사한다. 놀라움을 선사한다. 서비스가 최고다. 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부분을 수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잘 맞춰서 추진을 할지 생각을 해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와 약간의 희한함을 강조한다, 창조한다. 사람들은 재미 있어야지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재미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신발을 살 때, 응대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재미와 약간의 희한함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겠죠. 모험 정신과 독창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하고 도전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험 정신과 독창적, 열린 마음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과 배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늘 배워야 되고 늘 성장을 해야 되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사원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솔직하며 열린 관계로 의사소통을 한다. 당연히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열린 자체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회사에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자, 그리고 긍정적인 팀 정신과 가족 정신을 조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소신을 준다 하는 거고요. 좀 더 적은 자원으로 좀 더 많은 성과를 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결연한 태도로 임한다.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이것이 자포스가 가지고 있는 사명 또는 비전, 각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가지고 직원들이 다 동조해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수업은 하게 되고요. 토론 양식은 체계는 없고 표를 만들었는데 아래 표에 자신이 권한 위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적어보는데요. 권한을 위임했던 사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라는 것을 적어보고, 그걸 개선을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리더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를 권한을 위임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권한을 위임을 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카페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레포트 안 낸 사람은 레포트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조심하고,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